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일간별 운세 을목일간 시간입니다. 자, 2025년은 2월 4일 입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을사년 글자 자체를 좀 간단히 보면 을사년의 을목은 음의 목이며 계절성은 봄을 의미합니다. 그 봄 중에서도 유연하게 뻗어나가는 운동성을 가진 글자예요. 그리고 지지, 사화는 양의 화이죠. 자, 여름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나고 활동하는 여름의 글자예요. 거기에 이 을목과 사화는 목생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간의 순환이 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을목일간 분들은 을사년에 포인트가 되는 한 해예요. 다른 일간과 다르게 을사년의 을목들은 좀 중요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12운성을 항상 살펴보죠. 운을 볼 때 12운성을 보는 이유는 장악력이 있냐, 이 나라는 일간이 장악할 수 있는 한 해인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예요. 주도권이죠. 그래서 어떤 월운을 볼 때도 이 나라는 존재가 그 달에 또는 그 해에 주도권을 갖고 한 해를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거예요. 내가 주도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고개 숙이거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도권을 보기 위해서는 12운성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12운성을 볼 때는 어디에서 넘어왔는지 이 부분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음의 일간들은 이 12운성이 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죠. 그래서 2024년에 관대지에 놓여 있다가 다시 한 단계 어려진 이제 욕지에 놓여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욕지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관대지에 옷을 갖춰 입기 이전의 시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을 벗고 기어다니는 시기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기의 생애 주기가 이렇게 0살부터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또는 초등학교 때도 교복을 안 입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13살 중학교 들어가기 전 이전까지의 시기인 거죠. 그래서 나는 잘 다져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달 시기이죠. 그래서 주목받기 원하는 한 해예요. 그래서 빠르면 12월부터 이 을목일간 분들 중에서 원래 나는 안 그랬는데 약간 좀 관종 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뭔가 좀 사람을 만나고 싶다든지 사람들 앞에 서고 싶다든지 자신의 욕구가 좀 생기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군신되자라는 해를 맞이했어요. 원래 사주에 이제 사주 글자 그리고 대운 그다음에 세운 이렇게 글자들이 있는데 이 글자들 중에 왕이 무엇이냐 하면 세운이에요. 세운, 을사라는 게 을사년에는 왕의 글자인 거예요. 근데 불려간 거죠. 왜냐하면 을목이 떠있기 때문에 이 을목일간들이 불려갔어요. 이 왕에게. 불려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불려가서 마주보고 앉았는데 나는 신하인데 왕을 만나서 불려가서 앉았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네? 을목이니까 나랑 똑같은데? 친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이런 부름을 등에 업고 왕과 같은 행동을 하지만 이 을사년이 지나고 나면 쇠퇴하는 거죠. 왕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을목들이 이 군신대자로서 2025년에 왕처럼 행동하다가 이 을사년 말쯤에 통보를 받는 거죠. 이제 너는 여기서 왕의 흉내를 내던 거에 대한 너 결과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내가 뭘 하고 나가고 주목받고 이런 것에 플러스 군신대자라는 해까지 맞이했으니 예, 네, 을목일간 분들은 굉장히 나댈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한다. 나는 나대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좀 나댔어야 됐어. 나댐이 필요해 하는 사주 구조를 갖고 있다 하면 긍정적이겠죠. 그런데 나는 좀 원래 억압받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면 뭔가 실수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어떤 점에서는 또 그게 긍정성을 주긴 해요.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네, 나는 답답하지 않겠다라는 행위를 욕구를 이제 표출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또 결과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연말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해서 네, 줄다리기 해서 한 해를 보내셔야 되는 게 네, 맞는 거죠. 자, 거기에 자, 을목은 비견이고 사화는 상관입니다. 이 사화는 네, 지장간, 무, 경, 병을 의미해요. 자, 껍데기는 상관이지만 사실 이 속에 품고 있는 것 중에 경금이라는 글자가 포인트가 되는데 정관이죠, 이게. 그래서 상관을 가지고 있는 이 을사, 일주나 네, 이렇게 사화가 있는 사주 구조는 겉으로는 상관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분이 상관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를 좀 우습게 알고 남자를 좀 뭐 내가 조정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 속에 품고 있는 게 정관이니까 이 정관이 무조건 딸려가는 거예요. 이 정관인 남자가 나도 모르게 그 여자한테 빠지게 되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을목일간에 지금 사화라는 글자가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된 거죠. 상관의 원래 나쁜 점이 이 정관을 경관하는 일인데 이 상관은 특이하게도 네, 좀 경관의 의미보다는 끌어들이는 의미를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상관의 역할이 정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주 구조가 너무 조화가 허물어져서 네, 상관이 너무 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이러면 또 안 되죠. 안 될 수 있어요. 나쁘게 작용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두고 운세풀이를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보는 것이 12운성에서 생지에 놓이는 글자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봐요. 이제 경금이죠. 똑같아요. 이제 정관이 생지에 놓이죠. 무조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의 안정적인 울타리. 이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내가 자영업을 하든 조직 생활을 하든 이 안정적 울타리는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싹이 텄다라는 것은 긍정성을 주는 한 해인 거죠. 또 이 사화에 어떤 것이 강하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바로 화와 병정이죠. 그리고 토, 인, 무, 귀의 글자가 강해지는 시기예요. 완전한 식상생체의 인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영업, 조직생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영업은 식상생재를 하려고 하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표현력도 좋고 재물의 바탕, 기회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금전이나 사회 활동에서 유리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해칠 수 있는 구조, 해소시켜버리는 구조가 있다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 바탕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기예요.
식당을 하든 내가 어떤 기업을 이끌든 괜찮은 시기인데, 자, 욕지이고 군신대자를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술 이런 거 조심하셔야겠죠. 언행, 망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시기만 하면 대체로 긍정적인 시기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생활 하시는 분은 물론 관과 인을 쓰기 때문에 이 식상생재를 쓰는 것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리고 이 사화라는 것은 상관 속성이 있으니까 기존의 것을 틀을 허물려는 행위를 하겠죠. 다만 이 상관은 정관을 빨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아들여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완전히 안 좋다라고 풀이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대체로 긍정성이 좀 있다.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긍정성이 있다. 근데 이제 구조가 화가 너무 강하다면 당연히 조심해야죠.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때려치겠다, 또는 윗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행, 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망신. 자, 그러면 조직에서 소문이 다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건강 관련해서 보면 당연히 욕지에 옷 벗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검진 이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수술 같은 거 계획 세우고 있는 분들이면 을사년에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런 계획이 없다 하면 건강검진을 좀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건강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들. 근데 체력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다음에 학업은 공부가 잘 되는 시기는 아니죠. 공부 잘 되지도 않고 합격도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합격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좀 어려울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학습 관련해서는. 연애운, 연애운이 충만한 시기죠. 남자분, 여자분 모두 다 상관이라는 것이 떴기 때문에 욕구에 충실한 연애가 될 수 있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비견을 달고 왔으니까 당연히 인기 많은 여자, 그리고 임신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만약에 내가 원래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다 하면은 이제 다른 한눈을 좀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겠죠. 그런 거. 여자분 같은 경우도 욕구 관련된 연애를 할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배우자가 있는 분들도 좀 싸움을 할 수 있죠. 다툼. 그리고 새로운 남자한테 눈이 좀 돌아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좀 자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예 애인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낫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살펴봤는데 이 1번부터 6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7번이 가장 포인트예요. 우리는 사주를 볼 때 이 천간의 글자를 다 지우고 지지의 글자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다, 어떤 운이 벌어지겠다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부분이 충, 형, 합, 원진, 방합입니다. 자, 첫 번째 충이죠. 해수라는 글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 자, 자리는 다 동일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자리든. 자, 내가 연의 해수를 갖고 있는 분들, 이제 돼지띠이시겠죠? 그리고 해월에 태어난 분들, 해일에 태어난 분들, 해시에 태어나신 분들. 자, 첫 번째 연에 있다 하면은 조부모, 직장, 회사, 그 다음에 오래된 터전, 집안의 오래된 규칙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여기에
자, 이 사화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서 해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100%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70% 정도 나쁘고 30% 정도 좋은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이 충이 꼭 필요한 사주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70%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불안감의 조성이에요. 우리는 변화 이동을 늘 즐겁고 설레어 하지 않죠.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 이동하는 것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30%는 도움이 됐을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사주에 따라 구성에 따라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연애에 있다 하면 여기 적어놓은 것에 이슈가 있는 거예요. 뭐 조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졌다 또는 회사에 지역 간의 이동을 좀 해야 된다. 또는 이사를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근데 이런 결정을 할 때 나의 주도권이 떨어져요. 자, 두 번째, 월지에 있다. 이제 여기 중에서 이 월지가 가장 크게 작용해요. 그 다음에 이 일지이죠. 그래서 월지 같은 경우는 윗사람, 부모, 그 다음에 부서, 업무, 그 다음에 이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슈가 있는 거죠. 윗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까지 여파가 온다. 부서 이동 때문에 나한테 여파가 온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부모님이 아파서 내가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해수가 1에 있다면 1은 나 자신, 그리고 배우자, 가정사, 개인사 이런 거예요. 건강이나 뭐 사람, 관계, 친구, 그 다음에 뭐 안방을 변경시킨다. 자, 배우자하고의 문제, 나의 건강 문제 또는 배우자의 건강 문제, 둘의 사이의 문제, 내가 애인이 있다면 애인과의 문제. 애인도 없어, 배우자도 없어 하면 이게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애에 있는 조부모도 이미 조부모가 다 돌아가셨다 하면 크게 문제가 없죠. 월지, 부모 자리인데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어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다 가지고 있다 하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제 자신의 사주에 대입을 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시에 있는 거죠, 해수가. 자, 해수가 시에 있다 하면은 아랫사람, 자식, 반려동물, 그 다음에 주, 업무 외. 자, 내가 아랫사람이 없다. 자식이 없어. 난 반려동물도 없어 하면 이 해수가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생길 수 있죠. 변동, 이동이 없죠. 일단 없으면 그만큼 그 역할이 없기 때문에 아예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자, 이거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는 거죠. 내가 원래는 A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전혀 다른 C라는 분야가 눈에 들어오거나 공부를 해야겠어. 이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로 하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눈을 돌리거나 인연이 닿게 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살이죠. 형은 인과 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 자리는 안 되죠. 근데 원래는 보통 요 자리를 끼고 가야지 강하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사주에 이 자리에 이것이 있으면, 인신이 있으면, 자, 형살을 짜는 거예요. 희생, 조정해서 다시 만드는 의미를 가져요. 새롭게 포장해서 만드는 것.
자, 자리에 따라 아까 제가 충을 설명할 때 말했던 그 자리에 이 형살, 희생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 자리에 있으면 직장 내에 내가 뭔가 희생과 조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구설 관제 12로 나타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있으면 좀 자중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진. 이제 원진은 사실 궁합을 볼 때 봐요. 기싸움, 애정이기보다 애증, 네, 애증. 그다음에 스트레스 요인 이런 거예요. 궁합을 볼 때 보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사년에 을사년에 술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자리를 건드는 것은 맞기 때문에 자, 육친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따라 내가 지칭되는 육친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시간에 있다 하면 자식과 계속 기싸움을 해야 되는 한 해다 이런 거죠. 애증 이런 거니까. 그래서 육친적으로 이것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에 맞는 육친.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방합이에요. 자, 우리가 합은 뭐 삼합, 육합, 방합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니다.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예요. 그 중에서 이 방합은 형제의 합이에요. 보통 형제들이 따로 떨어져서 살다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모이죠. 예, 물론 좋은 일로 모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일에는 무조건 모여요. 그래서 우화가 있는 분들은 이 방합의 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상관으로서 있는 거예요. 이 방합이.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이기 좀 어렵다. 이 우화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안 좋은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을사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생기면 이 우화가 있으신 분들은 형제나 지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2025년 을목일간의 운세를 간단히 풀어봤는데 빠르면 12월부터 조금씩 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